안녕하세요. 며칠 전 커뮤니티에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영상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주셨고요.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영상 앞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아침 일찍 공동묘지에 다녀왔어요. 오래전에 저희 신당에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 사주를 봐드리고 날이 좀 풀리면 부모님이 계신 터에 가서 풍수지리를 봐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아침 일찍 다녀왔어요. 그때 그분이 점을 보시면서 하신 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병이 호전되지 않으며 절에 가서 정성을 들였는데도 안 되고 집안 자체가 힘들다고 하셔서 예전에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 집안은 사주팔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산소에서 탈이 났다 라고 말했어요. 그분 말씀이 절의 스님이 산소탈을 잡겠다고 돈을 받아가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산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들고 와서 구술해달라고 해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이장을 하셔야만 된다고 실제로 그분 앞에서 수맥을 체크해드리며 바람의 영향이 얼마나 본인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며칠 전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무속신앙의 무당이 무엇이며 수많은 무당들 각각 모시고 있는 신들 또한 다르고 일반인들도 볼 수 없으니 의문이 생기며 믿음과 별개로 신점, 예지, 결과의 답변들은 다릅니다. 선생님께서 알기 쉽게 풀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무속인들과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무속신앙에서 무당은 무엇이냐? 음, 무당은 인간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샤머니즘을 믿어왔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무당을 찾았고 사냥을 나갈 때에도 무당을 찾았으며 어떤 의식을 치를 때에도 무당을 찾았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항상 신적인 존재에 의존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 신적인 존재와 자신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으며 인간 중에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무당이 되었습니다. 때론 신에게 선택을 받기도 했고 대물림 되기도 했습니다. 무당은 신과 인간의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무당은 인간입니다. 무당은 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가끔 자기가 신인 것 마냥 말과 행동을 하는 무당들을 봅니다. 그런 무당들은 피하세요. 옆에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무당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아픔과 기쁨을 느낍니다. 다르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특별하다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당들, 각각 모시는 신들 또한 다르고 라고 하셨어요. 네, 무당들도 많고 모시는 분들도 많지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분들을 모시는 무당들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방송국 작가님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작가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모시는 신령님이 어떤 분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님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해드립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무당분들 인터뷰를 하실 때 모시는 신령님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저처럼 애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 꼭 몸주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몸주란 제가 좀 전에 무당은 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죠. 몸주란 몸의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누구 오시냐고 물어보실 게 아니라 혹시 선생님은 몸주가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각각 부모님들이 틀리듯이 무당도 모시는 신령님들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볼 수 없으니 의문이 생기고 라고 하셨는데 왜 일반인들만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당들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무당들도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귀신이든 신령님이든 볼 수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기도를 갔는데 같이 간 보살님이 신령님이 보인다며 옆에 있는 보살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난중에 따로 그 보살님에게 물어봤어요. 보살님, 정말 보살님 눈에는 신령님이나 귀신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저에게 그러더군요. 보이는 게 아니라 신령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니 보인다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오라클 선생님은 보이시나요? 네, 저는 보입니다. 보통 무당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화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화경은 무당 100명 중에 한두 명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밤에 운전하다가 도로에 누군가 뛰어 들어오는 걸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며 비 오는 날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귀신을 보는 게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당에 방문한 손님이 "혹시 저랑 결혼할 사람이 보이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눈에 보이는 인상착의와 차종, 그 차의 색상 여러 가지를 보고 답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할 배우자와 같이 와서 결혼할 날을 잡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조금 기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눈에 화경이 보일 때는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화면만으로 풀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데 자막이 없고 소리가 안 나오면 웬 이상한 놈이 탈바가지 뒤집어 쓰고 말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검은색 옷인데 긴팔이다. 그러면 날씨가 춥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귀로 들리지 않고 시각적으로만 해석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일단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하나하나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드릴게요. 아무튼 무당이라고 다 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귀로는 안 들리는데 몸으로 느끼는 무당, 귀로만 들리는 무당, 화경으로만 보는 무당, 여러 가지 무당들이 있습니다. 또 댓글에 그럴 거야 분명히. 선생님은 화경만 보이나요? 라고. 저는 귀로도 들리고 몸으로 상대가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으며 화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의문이 생기고 믿음과 별개로 신점, 예지, 결과의 답변들이 다르다고 댓글을 주셨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 주관적인 입장이며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점을 보는지. 예전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고 지금까지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차후에 기회가 되면 그 사례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메일로 또는 댓글로 사주팔자를 봐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댓글들이 하루에 하나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연락처를 공지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 메일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같이 해드릴게요. 저는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 본인 개인 사주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족 전체를 봅니다. 그 이유는 본인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식구들
사주에 오래 안 좋은 일이 겹쳐 있으면 아무리 자기 자신 사주가 좋아도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가족 전체의 사주를 봐드리고 그 다음 당사자 개인 사주를 풀어서 전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영상 초반에 산소탈이 났다고 그래서 다녀왔다고 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전체 사주를 보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묻혀있는 산에 문제가 생겼다고 신령님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다른 외부적인 요인을 짚어내지 못하면 결국 점이 틀리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이메일로 사주팔자를 보내셔도 제가 상담을 못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혼자 산속에 살아간다면 봐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퍼즐과 같아요. 인간과 인간의 연결고리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풀어야 일괄적인 미래의 점을 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든 댓글이든 사주팔자를 풀어달라고 하셔도 제가 답변 없어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이메일이든 댓글을 많이 받습니다. 또는 전화번호 공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얼굴 공개와 목소리 공개를 안 하려고 팔을 뒤집어 쓰고 목소리 변조까지 하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건 차후에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하신 분들은 제가 아니어도 가까운 곳에 계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메일 보내주신 사연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사연을 보내주실 분들은 제 채널에서 정보란을 누르시면 이메일 주소가 나오니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